혹시 생각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사찰이잖아요. DJ 때도 사찰했고, DJ 때도 사찰했고, 지금 MB 정권까지 사찰을 하잖아요. 전방위로 민간인들까지 그게 좀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한번 오늘 하고요. 다음에 그런 아주 또 강력한 시리즈를 한번 더 근데 그거는 준비했는데. 그런데 하도 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이미경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정통민주당의 장기표 선거대책위원장님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말하기를 장기표 이 사람은 정말 돈키호테인지 아니면 시대를 거스리는 지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그 지인은 말하기를 장기표 그 사람은 정치를 성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장기표 위원장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신 제야의 대부로서 그리고 또한 그 정보 문명 시대를 맞는 그 참된 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하나 하시죠. 예. 오늘 특히 우리 이 소셜 미디어의 선두주자인 네. 위키트리에서 저희 정통민주당과 또 제 정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제가 그 위원장님께서 쓰신 그 최근의 글을 보니까 예. 그 경기 동부연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위원장님 그 경기 동부연합이 과연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만약에 있다면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경기 동부연합은요, 네.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예, 확실히. 예, 확실히요. 네. 그 운동권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네. 특히 그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네.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이 네. 진보신당과 분열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한 네.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네. 또 그러한 논란이 민노당 사이트에도 다 올라져 있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와서 네, 네.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민노당 사이트에서 그걸 삭제할 셋을 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 말하자면 이 경기 동부연합이 네. 이른바 이 주사파의 핵심 세력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네, 네. 그 이 불신 말하자면 배격받게 돼 있으니까 네, 네. 이 민주노동당 현재는 통합진보당의 네, 네. 그 관계자들이 그걸 네. 부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네. 근데 요 며칠 전에 네. 한 2, 3일 전 3월 27일이라고 기억되는데 통합진보당의 가 되고 있는 그 경기 동부연합에 대한 그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경기 동부연합에 대해서 그 과연 그것이 그 실체가 있는 겁니까? 네. 경기 동부연합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있다면은 예. 예. 우리 그 국민들이 그럼 어떠한 관점에서 그 경기 동부연합을 그 바라봐야 할까요? 예, 우선요. 네.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네. 그 지난날 민주노동당 네, 지금은 네. 통합진보당의 네, 네. 당권파를 형성하고 있는 네, 정파입니다. 네, 네. 사실상 이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이 경기동부연합에 의해서 네. 말하자면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또 네. 인사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네, 네. 이는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그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이 분열할 때, 네, 네. 분리될 때 그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다 이 경기동부연합이 네, 네. 주도하는 이 민노당의 당권파가 저지른 네, 네. 여러 가지 뭐 부정선거라든지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 문제가 됐던 일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경기동부연합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나 네, 네. 또는 저기 성남에서 출마한 김미인가요? 네, 어떤 네, 후보는 김미화. 예. 김미화가 경기동부연합은 뭐 유령단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는데 네, 네. 불과 한 2, 3일 전 아마 3월 27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네, 네.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할 때 네, 네. 경기동부연합의 존재를 네.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네, 네. 그런 걸로 보았더라도 경기동부연합이 없다거나 또는 네. 유령단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네. 운동권의 네. 상당히 이 핵심 인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것은 네, 이 민주통합당이 네, 네.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에 네.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양상이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예. 좀- 이거는 국민들이요. 그리고 이미 네, 네. 민주통합당이 얼마나 네. 이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네, 뭐 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이 정책적으로도 FTA 반대라든지 네. 또 이 제주에 있는 해군기지 반대라든지 이러한 것도 다 네. 사실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네, 네. 민주통합당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네. 심지어는요. 네, 네. 이분이 공천 과정에서 보면 네. 관악 얼구 같은 경우에 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네, 네. 부정선거로 네. 후보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사실 정계를 은퇴해야 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요. 사퇴하지 못하도록 예, 사퇴하지 못하도록. 민주통합당과 예. 통합진보당과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네, 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네. 추대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런데 이건 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정희 대표가 사퇴한 그 지역에 네. 경기동부연합의 인사를 거기다가 바로 그냥 또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처럼 네, 네.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이나 이 민주통합당이 네, 네. 말하자면 경기동부연합에 의해서 좌우됨으로써 네, 네. 아주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네, 네. 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네. 더욱이 네, 네. 지금 이 MB 정권의 실정과 네, 네. 또 이 새누리당에 대한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네, 민주통합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네, 네.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집권을 했는데 네, 네.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고 네, 네. 또 통합진보당은 경기동부연합이 좌지우지한다면 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이 경기동부연합을 문제 삼는 이유는 바로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말이죠. 이 경기동부연합의 문제에 대해서 네, 네. 또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기동부연합은 곧 주사파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경기동부연합은 네, 네. 말하자면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또 추종하는 네. 세력의 핵심 세력이죠. 네. 그런데 물론 주사파는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러나 또 그걸 간첩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네. 말하자면 이 북한의 말하자면 이념과 네. 이 노선을 네. 굉장히 추종한다는 점에서 주사파죠. 네, 네. 예. 네, 정말 근데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이렇게 결례가 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예.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을 뭐 빨갱이다, 예. 뭐 중북주의자다. 예. 이렇게 그 표현하는 그러한 그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그러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해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말할 가치가 없는지. 아니 예. 뭐 제가 운동권에 말하자면 저도 핵심 인사였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 도매금으로 네, 네. 저 사람도 네. 사회주의자 아니겠느냐, 네, 네, 네. 친북 세력 아니겠느냐 네, 뭐 네. 이런 생각을 네. 지난날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네. 지금은 아마
그런 생각이 네. 하는 사람은 막 거의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북한의 이 네. 사상, 이념,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요. 정말 뭐 죄송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정확히 이것을 보시는 네티즌께서 아마 인식을 한 걸로 제가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기왕 뭐 저희가 그 정치 분야에 대한 그 주제로 출발을 했으니까 예. 이번에 그 제19대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4.11 총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그 총선을 앞두고서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뭐 당명을 바꾸고 우리 쇄신한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고요. 또 민주통합당에서는 뭐 야권, 뭐 연대, 뭐 통합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번 그 공천 과정을 보면서 뭐가 쇄신이야? 뭐가 저기 그 야권 통합이야? 뭐 야권연대야 라면서 많이 좀 지금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새누리당은 네. 말하자면 새누리당도 네. 또 지난날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후보도 못 내고 글쎄 또 말이에요. 새누리당은 네. 이제 한나라당은 무소속 후보에게 참패함으로써 네.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네. 또 민주통합당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네. 말하자면 회생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네.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 네. 제가 좀 말이 야비합니다만 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네. 도로 한나라당입니다. 네. 그래서 네.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네. 또 민주통합당의 이 통합은 사실 통합이 아니라 야합일 뿐입니다. 네. 제1야당 원내 의석 89석이나 되는 제1야당이 이 원내 의석 7석밖에 안 되는 네.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에 끌려다니는 건 또 이는 잘못된 것이거니와 네. 특히 이제 민주통합당은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공천을 하게 됐는데 네. 이 공천이요 말하자면 친노무현 486 세력이 네. 친김대중 말하자면 민주정통 세력을 네. 축출한 네. 공천 쿠데타였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요즘 민주통합당은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네. 이번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네. 민주통합당에 압승하리라고 예상되어 왔는데 네. 지금은 새누리당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난 한 3일 전에 네. 이 민주통합당의 그 한명숙 대표가 네. 광주에 가가지고 네. 지금 이 민주통합당이 깔아앉고 있다. 네. 광주는 민주통합당의 심장인데 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네. 지지를 뭐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던데 네. 지금 그처럼 민주통합당이 깔아앉고 있는 이유가 네.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점을 반성하고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되지. 네. 그 괜히 그 옛날에 민주통합당 지지 기반이었다고 해서 거기 와서 네. 호소하는 것은 네. 그야말로 뻔뻔스러운 일이고 네. 또 그러한 뻔뻔스러운 작태에 대해서 호남 대중이 저는 속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그 27일자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 예. 노컷 뉴스에 나왔는데 그 한명숙 대표께서 거기 광주를 방문했을 때 그 예. 이제 5.18 그 국립묘지를 참배하려고 할 때 그 5.18 단체에서 그 굉장히 그 반발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참배를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그 민주통합당의 그 정체성에 그 정통성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민주통합당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대표가 네. 그 5.18 국립묘지 참배를 본래 네.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5.18 이 단체들이 네. 말하자면 뭐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한명숙 대표의 5.18 묘지 참배에 대해서 네. 거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상징적인데 그 사건은 네. 그럴 정도로 네. 민주통합당은 말하자면 민주화의 성지 네. 광주에서 네. 배척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되고 네. 그 광주 사람들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분은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민주 정통 세력을 축출했기 때문에 네. 이 절대로 이 현재의 민주통합당을
말하자면 정통 민주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그 장기표 위원장님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정통 민주당을 창단하시게 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주 그렇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통 민주당의 그 창당 배경이랑 예. 또 그 창당 정신이라고 할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우선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 우리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정치가 결국 국민이 어려워하는 문제,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들의 그 불안한 삶, 네. 또 학교 폭력, 네. 또 공교육 붕괴, 또 중소상공인의 네. 몰락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네. 정책을 내놓고 네. 그것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을 넘어서 네. 사형 선고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때 네. 어떠느냐. 여전히 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기대어서는 네. 말하자면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네. 건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새누리당은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자 정당, 네, 네. 웰빙 정당입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네. 박근혜 당으로의 사당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네, 네. 따라서 새누리당이 집권해서 네, 네. 국민이 잘 살 수는 없게 돼 있고 네, 네. 민주통합당이 문제인데 네, 네. 민주통합당은 아마 집권하게 되면 정책이 춤을 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모든 이익집단, 압력단체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네. 말하자면 엄청난 이 정책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네, 네. 국민의 갈등이 말하자면 이 대사는 확대돼 가지고 네, 네.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네, 네. 바로 이러한 상황, 네. 새누리당도 믿을 수가 없고 네. 민주통합당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통민주당이 창당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아, 지금 제가 이렇게 트위터에 보니까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그 아이디 하원창 되시는 분께서 약 7분 전에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그 답변이 되시는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예, 그 네. 말씀은 뭐냐 하면 네, 네. 이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제가 하여튼 이 그동안에 정치를 계속 실패해 왔거든요. 네. 제가 정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다음 또 기존 정당들에 대해서 비판을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당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네. 저에게 비판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네네. 그것을 두고 아마 오해 또 뭐 비난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런데 구애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네. 저야말로 네. 오늘의 이 세계적인 대변화를 네네. 문명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네. 그것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네. 개발해온 정책 전문가이고 네, 또 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정당을 하는데 이번에 녹색통일당을 창당했다가 네네. 말하자면 민주당 공천에서 네네. 이 배제된 분들과 함께 네네. 정통민주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장기표 우리 그 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정통 민주당이 탄생하게 됐는지 왜 예. 탄생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예.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트위터에 그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디 그 컬처 엔지니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예. 예, 이분의 질문을 보니까 자, 서울대 법대 동기생 분들 중에서 그 유명한 분들이 많던데요 하면서 점점점 네. 대부분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께서는 군대를 다녀오셨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 서울법대 다니는 사람들은 네. 뭐 군대 안 간 사람도 많고 네, 또 네. 가더라도 또 뭐 제대하고 네, 장교로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네. 저는 하여튼 우리 때는 또 이 군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아, 그 당시요? 6.25 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군대는 병력의 의무는 철저히 한다고 봐서 재학 네, 중에 네. 제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질문 중에 나온 그 뭐 그 법대 동기생들 중에서 그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분들? 안 간 사람도 굉장히 많죠. 네, 네, 안 간 네. 사람. 네. 네, 네. 그래서 병력 기피가 네.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네. 군대 간 정도가 아니라 예, 군대 예.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고 네. 저는 월남전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뭐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 길게 할 건 없고요. 예.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요즘 뭐 병역 기피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군대도 다녀오시고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셔가지고 할 일이 많으신데 그러한 분이 지금 뭐 월남에 참전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네. 보통 이제 국민들이 네, 네.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갔다. 네, 네. 또 실제로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옛날에는 네, 네. 가기 싫어서 자기가 안 간 게 아니라 네, 네. 제도적으로 안 가게 못 가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많아서 네. 장기표도 아마 군대도 안 갔을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네. 월남전까지 갔다 그러면 그런 네. 말하자면 우려 또는 불신이 네. 싹 씻겨지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원이죠. 뭐 자원? 사실 저는 징집은 아니잖아요. 아니 군대 간 거는 아니요, 징집이고 아니요. 그 월남전에 참전. 간 거는 네. 제가 한번 자원해서 갔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뭐 이유라도 있으신지. 그거는 네. 당시에 국가 네. 정책 저는 사실 네. 국가 정책으로 그것이 채택되었고 네. 또 저는 지도급인 사람 제가 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네. 그 국민들이 하는 일은 저는 네.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남전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갈 때는 초기가 돼서 네. 다들 안 가려고 빽서고 할 때였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저는 그런 짓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그런 어떤 뭐 역사 의식, 어떤 책임감 뭐 그런 거라고 봐도 예, 되겠습니까?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었죠. 네. 예. 저는 여성으로서 사실 그 뭐 군대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셋인데요. 그 중에 이제 두 아들들이 군대를 다녀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정말 군대를 가고 안 가고 이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애국간 나라 사랑하는 그런 관점 그런 게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국방의 의무는 정말 신성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네. 위원장님 아주 존경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여름에요, 그 대학가를 그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뭔지 아시죠? 예, 네, 바로 그 반값 대학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그 문제도 사실 해결하기 힘든데 그 당시 우리 그 장기표 위원장님께서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정책을 주장하셨거든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저거는 정말 전형적인 그 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의아해했는데 이렇게 또 가까이서 질문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고요. 여하튼 그 어떻게 그것을 실현하실지 또 그렇게 그런 정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미 좀 알려진 바와 같이 네, 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는 네, 네.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네, 네. 등록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네, 서유럽 국가, 유럽 국가의 경우가 그걸 갖다가 네, 돈이 많아서 네,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네, 하면 우선 철학적으로는 네, 네. 국민은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네. 또 공부를 해놓으면 그 공부를 통해서 네, 네. 이 국가 발전에 또 국민의 복지에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 네.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실제로 반값 등록금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현실적으로는요. 예, 서유럽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정도 졸업 학생의 약 한 30% 정도만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83%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네. 80%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는 대학 가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느냐. 네. 그곳에는 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다 먹고 살 수 있고 다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떠냐. 대학 졸업하지 않으면 네. 취직하기 어려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장가가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학 졸업장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네. 이게 왜 그러냐.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입니다. 네. 서유럽 국가는 네. 네. 말하자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지 않아도 누구나 취업을 해서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함으로써 네. 대학을 안 가도 대학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해놓고 네. 네.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예, 아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죠. 예, 예. 예, 아주 뭐 명쾌한 그 답변에 예. 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뭐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설이고 앞으로 못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중지를 모은다면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저의 그 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마침 네, 네. 여기에 네, 네. 저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네, 네. 그 방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네. 이 부자 정세 혹은 네. 부자 감세에 대해서 네, 네. 의견이 많은데 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했네요. 네, 물었네요. 네, 네, 네. 제가 요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다 예, 되니까 주세요. 예, 예.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하려 그러면 네. 지금보다도 이 세금을 약 한 50% 정도 더 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담세율은 약 한 19.8% 정도 되는데 네.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약 한 31% 네, 네. 내지 32% 됩니다. 네, 네. 한 50% 정도 더 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럼 직금 세금도 힘든데 어떻게 더 내느냐? 네, 그렇지 예. 않습니다. 네, 예. 세금을 더 내는 대신에 네. 자녀 학비 하나도 안 내도 되고 네. 의료비도 안 내도 된다면 네. 또 노인들은 또 기초노령연금이 충분히 지급된다면 네, 네. 소득이 줄어도 된다고요. 네.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네. 가처분 소득이 줄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 아니고 이익되는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세율을 높일수록 네,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세율 높이자 하면 아주 국회의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왜 그러냐. 그 나라들은 세금 많이 거두어 가지고 국민 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가둬 가지고 정치인들 네. 완전히 선심 정책에 서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즉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과 관련해서 네. 부자들에게는요. 네, 네. 아주 이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여서 네. 세금을 아주 많이 더 내게 하고 네, 네. 이 빈곤층 서민 네네. 대중에 대해서는 네네. 세금을 줄여야만이 네네. 말하자면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자는 정시해야 되고 말하자면 이 빈곤층에 대해서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제도 제가 이제 좀 전에 질문 드렸잖아요. 그거와 함께 또 트위터에 올라온 이 조세 제도와 관련된 질문 그 두 개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뭐 그동안에 그 남다른 정치 철학을 가지면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그러한 이렇게 내공을 지금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부분이 네, 네. 이 조세 제도가 중요합니다. 네, 네. 세법,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이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네. 법률을 집행합니다. 그렇죠. 국민이 그 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법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법은요, 네. 세무사도, 네. 법학 박사도, 네, 네. 세무학 박사도 대한민국 세법은 다 모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양이요, 네, 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세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그래서 세법을 어떻게 되느냐, 네. A4 용지 한 서너 페이지 될 정도로 네. 세법을 아주 단순화해야 됩니다. 네. 현재는요, 네. 국세가 15가지고 네, 네. 이 지방세가 16가지인데 네. 이것을 네. 전부 다 총 6가지로 저는 세목 자체를 단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딱 세법을 세무사한테 가서 물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딱 그 세법 갖다 놓고 보면 내 소득이 얼만데 이 소득은
얼마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된다. 네. 딱 보고 세금 내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네. 이 세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법을 다 알아가지고 내려 그러면은 네. 비용이 너무 들어서 네. 차라리 세금 더 많이 내는 것이 좋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법을 고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요, 동학혁명 같은 것도 삼정문란 네. 말하자면 이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거두은 것이 네. 말하자면 밀란이나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네. 네. 특히 세법은 말하자면 영국의 이 민주주의 역사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영국에서 네. 어째서 이 민주주의가 정착되느냐. 네. 네. 의회 없이는 세금 없다. 네. 조세 없다. 그리고 이 법률이 없이는 세금 없다. 네. 여기서부터 왜 의회를 만들었느냐. 네. 네. 왕이 세금을 제멋대로 거두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즉 이처럼 세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말하자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네, 네. 이 세법을 네. 말하자면 국민의 삶에 맞게 또 네, 시대 네. 상황에 맞게 이 개정 단순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네. 우리 정통민주당은 또 네. 장기표는 앞으로 이 세법을 단순화하고 네. 또 세율을 시대 상황에 맞게 네. 조정하는데 네. 아주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큰 틀에서 조세 제도에 대한 이렇게 명확한 그 그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 조금 이제 비슷한 질문 같기도 한데 그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새누리당의 그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요즘 그 경계 불황을 타격하기 위한 정책으로 뭐 DTI 규제라든가 뭐 중과세 폐지를 하나의 그 정책 대안으로 지금 내놓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새누리당이 네. 뭐 서민을 위하느니 네, 네. 뭐 또 중산층을 위하느니 네, 네. 또 경제 민주화를 한다느니 네, 하는 네. 것이 얼마나 거짓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네. 전부 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 네. 말은 부동산 경기의 진작을 위한 거라 하지만 네. 사실상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네, 네. 여튼 뭐 예.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래요. 지금 뭐 트위터 상에 올라온 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 지금 질문을 보니까는 그 아이디 애인 킬러 00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부부사랑 그 지혜로운 행복이란 그 장기표 위원장님의 그 저서를 이전에 읽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분이 이 책을 읽으셨나 봐요. 예. 부부사랑 그 지혜로운 행복. 제목이 참 좋아요. 예. 위원장님의 사랑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아하. 그런 질문인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사실 네. 사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저는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사랑의 네. 가장 전형이 뭐냐? 부부 사랑입니다. 네, 네. 부부 사랑이야말로 네, 네. 사랑의 전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꽤나 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정치를 사랑의 정치다. 네, 네. 말하자면 이 일본의 그 하시모토 수상이 네, 네. 그 우회의 정치라고 말했던데 네, 그거와 네.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뭐 그 긴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네. 근데 사랑의 철학의 핵심은 뭐냐? 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네. 사랑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네. 나 자신의 네, 네. 사랑하는 나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또 네. 해방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네, 제가 네. 논리적으로 네. 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네. 저는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네. 부부 간에 잘 사는 것이 네.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부부 간에 잘 살려 그러면 네.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친동 여동생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 80년대에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운동권 친구들이 이제 우리 그 장기표 위원장님께서 예. 그 당시 그 설파하신 뭐 일종의 그 사랑학 개론, 예. 사랑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저서들에 대해서 그걸 아주 뭐 심취해서 또 읽고 또 그것을 자기네들의 그 삶의 어떤 뭐 지침처럼 이렇게 썼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예, 사실이에요? 사실 그 책은요. 네, 네. 86년도에 제가 교도소에서 쓴 책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사실 그러면은 교도소면 일단은 그 사모님과 그 부인과는 결별된 상태네요. 물리적으로. 예, 예. 교도소에서 사실 이불 덮어 쓰고 네. 써서
네, 네. 이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반출해서 네, 낸 네. 책인데 네, 네. 그 당시에는 그 책 제목이 네, 네.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였습니다. 네, 그 네. 제목이 좋지 않아요? 네, 저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네. 운동권에서는 네, 예. 사실 굉장히 많이 읽힌 책입니다. 네, 네. 그것도 저한테 대한 이 인식을 상당히 바꾸는 계기였습니다. 네, 네. 그때는 사실 저 머리에 뿔 달린 네,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네. 제가 이 과격한 네. 저 운동권의 상징처럼 돼 있었는데 네, 네. 그 우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네, 때 네, 또 네. 부부 사랑을 강조하는 책을 냈다 해서 네, 네. 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가 확실히 개선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좀 전에 뭐 이렇게 정치 분야 뭐 조세 분야 이야기하실 때는 예.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아주 뭐 차갑고 예. 아주 예리한 눈빛이었는데 예. 지금 이 사랑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발그레해지시고 지금 눈이 좀 풀리신 듯한 예.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런 것 저는요 같은데 불의에 대해서는 네.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정말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할 때 분노해야죠. 예, 네. 이 정치권이요 너무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너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장기표와 함께 예. 정통민주당과 함께 국민을 무시하고 네, 예. 국민을 속이는 이 네. 기성 정치권을 정말 이번 4.11 총선에서 네. 제대로 심판해서 네, 네. 국민을 위한 네. 말하자면 정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분노해야 된다. 그럼 예. 뭐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느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또 국민 기만에 대해서 분노해야 네, 됩니다. 국민 기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한 나라의 그 정치 수준은 곧 그 나라의 그 국민 수준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수준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요. 예. 이게 제가 상당히 강조한 말인데 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네.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 네.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지 아니하고는 네. 그 나라 정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흔히 네, 네. 아이고 정치 꼴 보기 싫다 하고 네. 정치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정치가 꼴 보기 싫을수록 네. 나라 정치의 주인인 네, 나서서 네. 그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이번 4.11 총선은 네, 네. 나라 정치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네, 네. 이 기성 정치권을 심판하고 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네, 말하면 네. 우뚝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사랑하게 이어가지고 이제 정치까지 넘어갔는데요. 예. 여하튼 이제 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지금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용량이 예. 한이 없는데 여하튼 지금 들을수록 정말 이제 저 옆에 있는 저 정말 매력에 푹 빠지고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시점인 만큼 이번 그 4.11 총선에 대해서 우리 그 장기표 위원장님께서 이루고 싶은 어떤 그 정치 철학 혹은 뭐 정책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정말 그것이 네. 그 간절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그 요즘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기성 정치권이 네. 말하자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은 네.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정치라는 것은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네, 예.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인데 네, 네. 그 발전해 가는 방향에 따라서 네, 네.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그걸 개발 정립해서 네. 실현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기존 정당들은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의 이 세계적인 대변화를 문명의 전환, 네.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도래, 네, 네.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로 보고 네, 네. 그것에 맞는 네, 네. 이념과 정책을 말하자면 정립해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쓴 신문명 국가 비전, 네, 또 네. 문명의 전환, 네, 네. 또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 네, 예. 또 지문 및 경제 네, 예. 이러한 책은 네, 예. 저의 이러한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네, 네. 말하자면 국가 비전, 네.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리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이 총선을 통해서 네, 네. 또 저는 이번에 네. 전국구 네. 그 비례대표 1번이거든요.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축하. 정통. 네. 제가 국회의원도 되고 네. 또 이 정통민주당이 네, 네.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서 네, 네. 이번에 정통민주당이 네. 2012년 대선에서 네, 네.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저는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고 네, 네. 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게 해서 네. 조금 전에 말씀 저의 이 꿈, 네. 또 우리 국민의 꿈을 꼭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예, 비례대표 1번이면은 이번에 뭐 4월 11일 날 저녁에 뭐 활짝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그래, 웃어야 되는데요. 네. 뭐가 문제예요? 이 신생 정당은 네.
사실 우선 알려져 있지도 못하고 네, 또 네. 충분히 알려져 있지도 못하고 해서 네, 네. 이 3%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네. 3% 지지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보통 이 전국구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네, 네. 이 옛날에는 전국구 네. 온전전자 전국구가 아니라 돈전자, 네. 동국구라고 네, 네. 말할 그랬죠. 말해질 정도로 동공천. 동공천과 네.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정통민주당에서 저를 네, 네. 전국구 1번으로 네.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네. 정통민주당은 네. 말하자면 전국구를 돈 받고 팔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 말하자면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네, 네. 국민들의 깊은 이해가 좀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저도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정말 필승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예. 문제는 그 정통민주당의 그 정당 기호가 어떻게 되죠? 말하자면 그 지역구에 나온 후보들은 네. 주로 6번이나 7번입니다. 네. 그런데 정당 투표에서는 네. 정통민주당은 15번입니다. 15번이요? 예. 원내 의석이 없는 네.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네. 가나다 순으로 네. 번호를 매기다가 보니까 네, 15번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 선관위 그 투표용지를 보니까 이게 예. 한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 15번을 찾으려면은 이 시력도 엄청 좋아야 되고요. 대충 복판쯤에 가서 찾아만 아마 아, 찾을 이거 시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걷다가 또 제가 봤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그리고 엄청 대단히 똑똑한 유권자가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우리 그거 어떻게 국민들이- 찍어요, 그거? 우리 15번. 국민들이요. 네. 지금은 그 정도로 똑똑해졌습니다. 예. 믿으세요? 예, 저는 믿습니다. 네. 국민을 믿습니다. 예. 아,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또한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 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우리 그 장기 비위원장님의 그 모든 인생 그 역정 또 예. 인생 철학, 정치 철학을 다 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여건이 되고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는지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 바라죠. 왜냐하면 네, 네. 이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네. 우리 네티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말하자면 이 네티즌들이 사실상 한국 정치를 주도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 네티즌들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네티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키트리 소셜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제 정치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해서 참 일가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정치 입문을 참 상당히 오래전에 하시고 또 그 위원장님의 그 정말 제자에 해당하는 정말 위원장님과 이렇게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또 젊은 친구들은 많이 그 정치에 입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되고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그 김대중 정부 때도 또 이해창 그때 그 후보 때도 그리고 또 뭐 하다못해 그 김문수 지사가 그 한나라당 공정심사위원장일 때도 그 아주 뭐 상위권에 그러한 그 비례대표 공천 추천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안 하시고 지금 또 이렇게 뒤늦게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화살을 받고 또 그냥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으십니까? 예, 예. 예. 뭐 방금 말씀하신 제 입으로 사실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어떻게 어떤 기자하고 뭐 사담같이 네네.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네. 그 왜 국회의원 다른 당에서 네네. 영입 제안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을 해서 네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네.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왕 물었으니까 네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네. 또 이해창 씨 그때는 총재죠. 네네. 총재가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죠. 네네. 노력했고 특히 우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또 제가 네.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네네. 저를 한나라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그때는 네네. 아이고 내가 오죽 못난 처신을 했으면 네.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에서 오락했겠나 싶어서 저는 그런 말을 절대로 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게 신문에 떠 나가지고 네네. 그런 게 많이
알려져서 예. 또 어떻게 보면 뭐 장기표가 국회의원 못된 것은 꼭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네, 네. 안 따라가서 그렇다는 것을 드러낸 점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제 입으로 그걸 네. 길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서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언젠가 고 조영태 변호사의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장기표가 무슨 죄가 그리 많은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정리한 그 내용을 보니까는 죄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역사의식, 투철한 그 역사의식, 나라 사랑하는 그런 역사의식이 오히려 죄가 되고 또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죄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랑의 대상이 아까는 부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서민 그쪽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돼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번 그 서민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 뭐 지금 뭐 그 방대한 정책을 다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은 마무리하는 멘트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치는요, 네. 물론 서민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네. 또 국민이죠? 부자들에게도 필요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러나 네. 기본적으로는 네.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네.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을 정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어떠느냐? 사실 노인입니다. 네, 네. 그것도 비정규직입니다. 네, 네. 또 청년 실업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설사 취업을 해 있다 하더라도 네, 네. 돈벌이는 좀 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보육이라든지 뭐 등등 그렇죠. 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게 뭐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다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예. 다 그러나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문명의 전환에 따라서 네, 네.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 네. 이 노인과 청년입니다. 네, 네. 노인은 버려진 세대가 됐고 네.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재는 9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는 네. 안 됩니다. 네, 네. 긴 설명을 생략하고 네. 저희 정통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네. 매월 네. 40만 원 정도는 네. 지급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네. 또 이 청년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네. 이 5% 네.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네, 네. 말하자면 청년 실업을 줄일 뿐만 아니라 네, 네. 그래도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법정 최저임금의 네, 월 네. 85만 원인데 네. 그 한 80% 정도를 말하면 청년 실업 수당을 지급해서 네. 그들이 말하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네, 여러 가지 네. 교육도 받고 네, 그럴 네. 수 있도록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이 노인 세대와 네, 또 네.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저희 정통민주당은 각별한 관심과 네. 또 정책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정말 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 우리 이번에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그 경제 정책이 그 1대 99. 1대 99 그 경제 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민주통합당이 그럼 대안이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우리 그 장기표 위원장님 소속돼 있는 정통민주당에서 한번 좀 더 정책을 좀 더 다듬고 좀 더 보완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맛나는 그러한 그 사회 국가를 만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키트리 소셜 방송이었습니다. 예, 함께 대담해주신 우리 장기표 정통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